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알트코인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저점을 안 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알트코인들이 저점으로부터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알트코인이 되겠고요. 먼저 본 컨텐츠를 말하기 전에 특정 알트코인 테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토큰인 RWA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컨펌했던 건 내러티브 중에 RWA가 2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래량 순위로 보면은 굉장히 미약한 단계를 거쳐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스캠이거나 두 번째 장세가 초창기거나 이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라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3일 정도가 흘렀고 해당 테마의 코인들을 보면은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는 고점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도 온도를 대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눈에 보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것 같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 RWA 테마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메이저 테마로 자리 잡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으로부터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도 좀 무색한 게 온도랑 다른 것들, 팬들이나 아니면 다른 코인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보다 좀 덜 유명한 것들은 아직도 저점입니다. 왜냐하면 온도나 그런 것들은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덜 유명한 것들은 내려간 다음에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상황도 한번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영상 초반에 해당 테마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알트코인 본 주제입니다. 오늘은 테마를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테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일 영상을 봐주시고요. 오늘은 알트코인을 좀 좋게 볼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메인 논리가 되는 게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우리는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알트 약세장보다 강세장 예상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은 전고점이 7%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전고점은 4,100달러에 형성되어 있고 역대 고점은 대략적으로 한 4,800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현재가로부터 7% 올라간다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되는 거고 그로부터 20%가 올라간다면 역대 고점, 아무런 저항이 없는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과 동시에 이런 관점이 형성된다는 건데요. 이더리움의 전고점은 7% 남아있고 비트코인의 역대 고점 또는 전고점도 6%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저점을 안 내리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죠. 앞으로 저점을 내리게 되면은 벗어날 수 없는 약세장이 되겠지만 상승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 장에서 상승을 줄 때 그러지는 그림은 뻔하죠. 비트코인은 6%만 올라가면 역대 고점을 갱신하기 때문에 상승장일 때는 이 저항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항을 만나거나 뚫게 되는 그림입니다. 너무 뻔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면 이더리움은 안 올라갈 수가 없고요. 후행하든 아니면 바로 따라가든 올라가게 될 거고요. 천천히 올라가든 바로 올라가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더리움만 슬금슬금 올라간다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차트랑 비슷하게 저점을 안 내려준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슬금슬금 올라가는 상황까지 가능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이더리움이 올라가거나 직선적으로 올라가거나 슬금슬금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즉 지금 차트에서 우리가 놓인 상황은 오늘이던 내일이던 모레던 이 부분부터 상승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이더리움은 강세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상황만 말씀드렸는데 내려가는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내려갈 때 이더리움도 내려가나요? 절반은 맞지만 아닌 상황도 있을 겁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예시가 빨간 원으로 그려져 있는데 비트코인이 약세장일 때 이더리움은 올라갔던 상황, 그리고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더블탑을 그릴 때 올라갔던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이더리움 올라갈 것이라는 설명과 두 번째, 비트코인이 내려갈 때 이더리움도 올라갈 수 있다. 즉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이더리움이 상승할 확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이더리움 상승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세와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현재 장세의 이더리움 ETF 이슈라는 게 근거로 보충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차트에 반영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 어찌 보면 이더리움 차트가 비트코인보다 좀 더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더리움 상승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다음부터는 알트코인 상승에 대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답지가 하락이 아닌 상승일 때 우리는 알트코인 상승을 전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알트코인이 안 움직이는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상승할 때는 사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가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고요. 초창기 거의 100%에 육박한 도미넌스에서 1차로 무너지고 2차로 무너지고 3차로 무너지고 18, 19년도 장세 설명되고 20년도, 21년도 장세 설명되고 그 뒷부분이 지금 현재 도미넌스 차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차, 2차, 3차 할 때 리플, 이더, 리플 또는 뭐 알트코인 섞어서 뭐 이런 식으로 도미넌스에 충격을 줬는데 이 빨간원 구역이 이더리움이 등장했을 때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사실 이 부분으로 해석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 17년도 7월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뭐 이 7년, 8년 정도 이더리움이 상승할 때 알트코인이 안 좋은 장세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안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후행했고 때로는 선행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역사라는 게 중요하죠. 내가 7년 또는 8년짜리 역사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장세를 예측할 건지가 중요해지는 순간이고요. 저는 당연히 역사대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이더리움 올라가면 알트코인 상승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최근 차트랑 비교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최근에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떡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발표되고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지면서 차트랑 도미넌스가 올라갔었죠. 이때 도미넌스는 3% 정도 상승을 줬었는데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깔끔한 그림을 예상해 본다면 뭐 슬근슬근 올리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저는 예상하고 있고 그 부분이 뭐 지금이 되든 아니면 조금 더 뒤늦게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 그림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모습이 알트코인들로 좀 자금에 뿌려진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떡상했다가 다시 떡락하는 과정이 21년도 2월달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랑 다르게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21년도 2월 모습과 지금 현재 모습을 본다면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비교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과 같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알트코인 상승장에 대한 약간 의견, 생각, 롱찬, 망상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런 하락 시기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누군가 6월로 말하면은 그 시기보다 좀 더 뒤늦게 일어날 수 있고 사람들은 그렇게 좋게 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알트코인 시장은 6월에 벌어지든 7월에 벌어지든 뭐 8월에 벌어지든 뭐 어느 시기랑 상관없이 이미 시작했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함과 동시에 여러 코인이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코인들은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저점이라는 의미인데 비트코인 저점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 알트코인 차트가 바닥을 그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저점이 무너지는 걸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점으로부터 조금만 무너지더라도 30%, 40%를 꽂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근데 가격을 보면은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은 거의 1억이죠. 그럼 내가 비트코인을 2,500에 샀던 뭐 3,300에 샀던 아니면 2,500에 샀던 아니면 2,200에 샀던 나중에 돌이켜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 트레이더고 내가 수익률을 10% 또는 뭐 20, 30% 더 올리고 싶어. 중요해지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저점을 다져가고 있고 상승장이 코앞에 있고 어쩌면 이 그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문제가 되는 게 1번에서도 못 잡고 2번에서도 못 잡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반복해서 설명드려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 문제를 또 겪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알트코인 차트를 보면 거의 8, 90%가 이런 차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알트코인 차트랑 22년도 하반기에 그렸던 차트랑 다를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진짜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와 비슷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거의 90%가량이 이 차트고 이를 벗어나는 게 한 10% 정도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매수를 못하는 코인들이 되겠고 뭐 솔라나 같은 거나 뭐 AI류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좀 더 무너졌기 때문에 솔라나가 적합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RWA 테마들 또는 신규 상장한 코인들 바운스빗, 낫코인, 냔, 고양이 코인 그리고 중앙거래소에 상장한 CEX들 이런 것들은 이 얘기를 벗어나는데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코인들은 아마 이런 차트일 겁니다. 그리고 번외로 0.1%는 네미나 웨이브 같이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하고 하락하는 코인들 이런 차트가 될 텐데 그마저도 저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투자 유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쩌면 오늘같이 뭐 넷 웨이브 같이
반응해서 상패돼서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 이슈가 터져서 위험한 요소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이슈들은 항상 존재했어요. 그렇다고 17년도에도 조심하고 18년도에도 조심하고 19년도에도 조심하고 올해도 조심하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매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적당한 가격에 도달했을 때 사시고요. 수익 낼 수 있을 때 수익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말이 쉽다고요? 말처럼 행동도 쉽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거 개소리하는 애들 무시하시면 돼요. 딱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같은 경우 현재 오늘자에는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고 다시 또 저항을 터치하고 있지만 명확한 상승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흔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장세를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매수를 못할 것이고 떠나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가져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알트코인 테마를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연구한 자료 그런 것들은 금요일 영상에 테마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작년이나 올해나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는 건 밈코인입니다. 이거는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트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알트코인 테마 트렌드는 아니고 중앙거래소들 트렌드인데요. 제가 열심히 준비했었던 에어드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장, 그러니까 24년도 3월부터는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물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밈코인도 그렇고 에어드랍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한 소액러분들한테는 기회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들에서 또는 코인 회사들에서 TG들이 망하게 되니까 바이낸스나 여러 중앙거래소에서 실시하는 에어드랍, 런치풀들이 유행하고 집중 포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거래소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에어드랍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 거래소들이 꿀냄새를 맡을 만큼 계속해서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파생되는 수익이 있을 거고 그런 수익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제가 에어드랍을 시작할 때 저는 에어드랍으로 솔직히 말해서 한 10에서 20만 원만 벌어도 아마 괜찮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참여하니까 10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참여자들이 많아지면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을 거고 어쩌면 더 높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참여를 아예 안 해버리면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돈 벌 기회는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노력이나 인내를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든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생존하고 싶다면 시장의 트렌드나 내러티브 같은 것들 그냥 투자자들이 몰릴 것 같은 것들 눈여겨보시면서 그냥 삑사리 타지 말고 따라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른 것들은 추천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에 경제 언어방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